여러분, 북유럽의 조용한 마을에서 한국 가요를 따라 부르며 삼겹살을 굽는 청년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스웨덴 중년 부부가 손녀와 함께 김치를 담그고 덴마크 학생이 BTS 노래를 번역해 벽에 붙여두고 공부한다며? 이게 단순한 팬심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합니다. 처음엔 그저 K-팝이 좋아서였고 가사 한 줄조차 몰랐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관심은 스웨덴의 조용한 골목에 7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모이게 했고 결국 그들은 한국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길을 잃은 한 스웨덴 청년과 부산역에서 친절을 베푼 한 한국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만남이 어떻게 국경을 넘어 마음을 잇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 북유럽 사람들은 조용히 그러나 뜨겁게 한국을 찾고 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께 믿기 힘든 한류의 기적 같은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1초 구독과 좋아요는 늘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살고 있는 요나스 린드베리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단언할 수 있는 건 제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유가 한국이라는 나라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정확히는 제가 우연히 듣게 된 한 곡의 한국 노래 때문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모든 건 지극히 사소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친구와 카페에서 공부를 하다가 잠깐 휴식을 취하려고 유튜브를 켰습니다. 알고리즘이 추천한 영상 중 하나가 눈에 띄었는데 밝은 조명 아래에서 여러 명이 군무를 추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썸네일 속 제목은 전혀 읽히지 않았습니다. 생소한 문자책의 나중에서야 그것이 한글이라는 걸 알게 되었지만 그 순간에는 그냥 기분 좋은 리듬이라는 이유만으로 영상을 클릭했죠. 처음엔 단순히 화면 구성이나 춤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다 보고 나니 뭔가 묘하게 마음을 붙잡는 감정이 생겼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데도 이상하게 감정이 통하는 듯한 기분이었고 음악이 끝난 뒤에도 한동안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K-팝이라는 세계에 본격적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의아함 그 자체였습니다. 또 아시아 음악이야?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거야? 심지어 어떤 친구는 저를 농담 삼아 한국인 코스프레 중이냐고 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것은 결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문화가 언어도 통하지 않는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면 그건 분명히 단순한 유행이나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악 외에도 그 음악이 태어난 배경, 그리고 그 음악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에 대해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이 시작되었고 문화, 음식, 역사, 언어, 전통 마치 새로운 우주를 하나 발견한 것처럼 저는 빠져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건 한국어 공부였습니다. 독학으로 자음과 모음을 익히고 유튜브를 통해 기본 회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스톡홀름 대학교 한국학과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친구를 통해 언어 교환도 시작했고 문화원을 통해 운영되는 무료 한국어 강좌에도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안녕하세요조차 어색했지만 점점 문장을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가사에 담긴 의미를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식 역시 제가 빠진 부분 중 하나입니다. 김치, 불고기, 삼겹살, 잡채, 떡볶이. 유튜브에서 레시피를 찾아 하나하나 따라해보며 한국의 맛을 체험했습니다. 특히 김치는 직접 담그는 데 성공한 날, 저는 너무 기뻐 친구들을 초대해 김치전과 김치볶음밥을 함께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친구들은 드디어 저의 한국 사랑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인정했죠.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스톡홀름에 위치한 한국문화원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SNS를 통해 우연히 한국 전통차 체험 행사가 있다는 글을 받고 망설임 없이 신청했습니다. 행사 당일 문화원을 처음 찾았을 때 그곳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고 단정한 분위기였습니다. 참가자 수는 많지 않았고 대부분은 현지에 거주 중인 한국인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온 몇 안 되는 외국인 중 한 명이었죠. 전통차와 다과를 즐기며 한국의 달의 문화를 소개받는 시간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약간의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문화를 왜 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걸까? 행사 후 담당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K-팝 관련 행사도 계획 중이신가요? 요즘 스웨덴에서도 관심 있는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담당자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심은 많은 것 같지만 아직 이 지역에서는 실질적인 반응이 부족해서요. 참여율이 낮다 보니 계획도 세우기 쉽지 않네요.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정말 그럴까? 제가 느끼는 이 감정이 단순히 저만의 착각일까?
며칠 뒤 문화원 SNS에 짧은 한국 대중음악 소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익숙한 노래와 무대 영상이 포함된 1분 남짓한 짧은 클립이었지만 영상 아래 댓글창은 몇 시간 만에 수십 개의 글로 가득 찼습니다. 언제 이런 행사 또 열리나요? K-팝 콘서트 정보가 있나요? 저도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그 댓글들 사이에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조용한 북유럽 땅에도 분명히 한국을 향한 진심 어린 관심이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단지 그 목소리를 낼 기회가 없었을 뿐이었죠. 저는 그날 제안을 하나 더 남겼습니다. 작은 모임이라도 좋으니 K-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필요하다면 저도 도울게요. 그날 문화원 SNS에 남겼던 제 제안은 일종의 진심 어린 제안이자 실험이었습니다. 누군가 답해주기를 바랐지만 기대는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틀도 채 지나지 않아 문화원 측에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요나스 씨 말씀 주신 내용을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만약 작은 규모라도 자리를 마련하게 된다면 연락드려도 될까요? 그 문장을 읽고 저는 마치 한국에서 입학 허가서를 받은 유학생처럼 설렜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각오가 생겼습니다. 단 한 명이더라도 나처럼 한국 문화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화원이 올린 단 1분짜리 K-팝 소개 영상 하나가 SNS 상에서 급격히 확산된 것입니다. 평소 100회, 200회 조회수에 그치던 계정이 단 이틀 만에 15,000뷰를 넘겼고 댓글 수는 300개를 돌파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댓글의 대부분이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핀란드어로 작성된 현지 팬들의 질문과 기대의 표현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BTS 오나요? 한국어 수업 들을 수 있나요? 이런 문화 행사 꼭 참석하고 싶어요. 문화원은 예상치 못한 관심에 당황했고 결국 담당자인 최지원 씨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요나스 씨, 지금 문화원 앞 상황 알고 계신가요? 저는 그 순간까지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문화원 근처에 도착해보니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정숙하고 한적하던 문화원 입구에 20명 넘는 젊은이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여성들이었고 각자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한글로 된 응원 문구가 적힌 포스터,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얼굴이 인쇄된 부채, 그리고 진동하듯 울려 퍼지는 블루투스 스피커의 한국 음악들. 그들 중 일부는 스톡홀름이 아닌 외곽 도시에서 기차를 타고 왔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핀란드에서 왔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SNS에서 본 K-팝 행사에 참여하고 싶어서요. 그러나 문화원 측에서는 그런 행사를 계획한 적이 없었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다급하게 모여 회의를 시작했고 저는 자연스럽게 그 회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내부 분위기는 혼란과 동시에 설렘이 공존했습니다. 장성훈 원장님께서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미 분위기는 형성되었습니다. 지금 이 관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으면 앞으로 기회는 더 어렵게 올 겁니다. 당장 준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작은 체험 행사를 열어보죠. 그리하여 불과 몇 시간 만에 문화원 세미나실은 임시 K-팝 체험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제가 직접 영상 큐레이션을 만들었고 안드레아스 씨가 음향을 담당했으며 자원봉사자들이 좌석과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행사 시작 10분 전 문화원 입구 앞은 예상보다 더 북적거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치 작은 기적을 목격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문화원에 입장한 이들은 단순한 팬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는 한국 드라마에서 본 장면을 이야기하며 감정을 나눴고 어떤 이는 한글로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를 쓴 메모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초등학생인 딸과 함께 왔고 또 다른 누군가는 통역기를 준비해올 정도로 진지했습니다. 저는 단지 한 명의 참여자였지만 동시에 그 자리를 만든 사람 중 하나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행사 도중 한 소녀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예요. 혹시 이 문화원에서 한국어 수업도 받을 수 있을까요? 순간 세미나실이 조용해졌고 최지원 씨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리사 씨 같은 분들이 많아지면 저희도 더 다양한 수업을 준비할 수 있어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까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일회성 팬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문화를 매개로 사람들이 진심을 나누고 연결되고 공감하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이 감동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내지 않겠다고. 이 작은 움직임이 계속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과 이어질 수 있도록 저는 이 흐름을 지켜보고 돕겠다고요. K-팝 체험 행사가 끝난 후 스톡홀름 한국문화원은 일약 북유럽의 작은 한류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문화원 SNS 팔로워 수는 일주일 만에 3배로 증가했고 댓글과 메시지는 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졌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고 최지원 씨도 매일 아침 메일함을 열 때마다 긴장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진짜 기회가 왔습니다. 한국문화재단 본부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북유럽 지역 최초로 KRU 페스티벌을 개최해보자는 제안이었고 저희 문화원이 그 주최기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은 흥분과 동시에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본부의 조건은 간단했지만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달 안에 준비를 마쳐야 하며 최소 200명 이상의 참여자가 있어야 하고 보안과 질서, 내용의 질까지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걱정했던 것은 무색하게도 행사 신청은 일주일 만에 500명을 넘어섰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지에서도 단체 신청이 줄을 이었습니다. 라스 요한손이 스웨덴에 있다면 우리도 간다. 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며 라스 씨는 일종의 북유럽 한류 아이콘처럼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온 건 바로 그 직후였습니다. 스톡홀름 시청으로부터 공식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문화원 세미나실은 수용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행사 허가가 보류된 것이었습니다. 안전 문제가 최우선이라는 판단이었고 추가로 인근 주민들 중 일부가 소음과 교통 혼잡을 이유로 항해 민원을 넣었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당시 저희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문화원 측은 급히 대체 장소를 물색했지만 500명이 넘는 인원을 수용할 공간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었고 이미 각국에서 항공권과 숙소를 예약한 참가자들이 속출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부정적인 댓글도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북유럽에서도 한류가 무리수를 두네. 스웨덴은 조용한 나라다. 이런 시끄러운 행사는 환영하지 않는다. 그 댓글을 처음 봤을 때 저는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우리가 좋아하는 걸 이렇게까지 싫어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저의 열정이 불편한 존재처럼 느껴졌고 괜히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문화원 옥상에 올라가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좋아서 시작했던 일인데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이 되고 있다니요. 정말 이걸 계속해도 될까? 라는 의문이 처음으로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때 라스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 역시 고민에 빠져 있었던 듯 했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다가 그는 말했습니다. 요나스, 우리 직접 이야기해보면 어때요? 누구와요? 우리를 반대하는 주민들이요. 직접 만나서 우리가 왜 이 문화를 좋아하게 되었는지 진심으로 설명하면 혹시 모르잖아요. 저는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 말을 들으려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라스 씨는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문화를 좋아하게 된 이유를 설명할 권리가 있어요. 그냥 춤이나 음악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따뜻함, 정서, 존중 그런 걸 이야기하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며칠 뒤 문화원 측의 중재로 인근 주민들과의 소규모 간담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라스 씨와 저는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는 약 20명 정도였고 대부분 50대 이상이었으며 회의적인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냉랭한 분위기였습니다. 한 노년 남성은 왜 꼭 동양 문화를 우리 도시에 퍼뜨려야 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떤 여성은 우리 손자도 요즘 한국 음악에 빠졌는데 왜 영어도 제대로 못 배우고 그런 걸 하냐고 하셨습니다. 그때 라스 씨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스웨덴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사람의 입장에서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한국을 처음 접한 계기, 부산역에서 길을 잃었을 때 박준호 아저씨가 보여준 친절, 그리고 그 이후로 바뀐 삶에 대해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문화에는 정이 있고 가족을 중요시하며 낯선 사람에게도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치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 아닐까요? 그 말에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민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내가 본 한국 드라마도 그런 따뜻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회의는 따뜻한 대화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라스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셨죠? 진심은 통할 수 있어요.
우리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그 순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화가 전달하려는 본질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의 마음이라는 것을요. 간담회 이후 분위기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주민들의 몇몇은 행사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심지어 동네 회관을 무상으로 빌려주겠다는 제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반대의 중심에 서 있던 잉그리드 할머니가 직접 전화를 걸어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한국 문화가 그렇게 사람을 따뜻하게 만든다면 우리 동네 사람들도 한 번쯤은 경험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그 전화 한 통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결국 페스티벌 장소는 기존 문화원에서 동네 회관으로 변경되었고 규모는 더 커졌으며 오히려 준비할 수 있는 여건도 더 좋아졌습니다. 행사 당일에는 잉그리드 할머니가 직접 구운 전통 스웨덴 과자도 제공되었고 라스 씨는 아예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물론 완벽한 복장은 아니었지만 그 마음만은 누구보다 진심이었죠. 행사 당일 아침 저는 행사 시작 2시간 전에 회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줄을 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대 소녀들부터 60대 중년 부부, 아이 손을 잡고 온 가족 단위까지. 그리고 그들은 모두 저마다의 방식으로 한국 문화를 품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방탄소년단 슬로건이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누군가는 손에 한글로 이름을 쓴 이름표를 달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북유럽 최초의 KRU 페스티벌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순서는 스톡홀름 대학교 한국어 수강생들이 준비한 K-팝 댄스 공연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다이너마이트와 하우 유 라이크 대시 터져나오자 관객석은 순식간에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심지어 처음엔 조용히 앉아있던 어르신들까지 박수를 치며 리듬을 타기 시작했죠. 그리고 다음 순서는 음식 체험 시간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직접 배송된 김치와 고추장, 라스 씨가 정성껏 구운 삼겹살, 그리고 잉그리드 할머니의 스웨덴식 시나몬 롤이 한 테이블에 나란히 놓였을 때 사람들은 하나같이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김치와 시나몬 롤의 조합이 의외로 조화를 이루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가장 큰 박수를 받은 순서는 바로 한국어 말하기 대회였습니다. 총 12명의 참가자가 무대에 올라 자신이 한국 문화를 어떻게 알게 되었고 왜 사랑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했죠. 누군가는 할머니와 함께 드라마를 보며 한글을 익혔고 누군가는 한국 친구에게 김밥을 대접받고 감동했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표자로 라스 씨가 무대에 섰습니다. 그는 조용히 마이크를 들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따뜻함을 나누는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는 부산역에서 길을 잃었을 때 박준호 씨가 보여준 친절함을 다시 한번 이야기했고 그 경험이 어떻게 자신을 바꾸었는지 설명했습니다. 한국 문화의 진짜 매력은 음악도 드라마도 아닌 사람이라는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스웨덴 사람입니다. 하지만 한국을 통해 진짜 사람의 따뜻함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과 그 따뜻함을 나눌 수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라스 씨가 마지막 인사를 하고 고개를 숙이자 회관 전체가 기립박수로 뒤덮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조용히 손을 맞잡으며 감동을 나눴습니다. 저 역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처음에 그저 음악이 좋아서 시작했던 일이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다니요. 행사가 끝난 뒤에도 사람들은 쉽게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로 인스타그램을 교환하며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다음 행사를 미리 예약하겠다는 말까지 들려왔습니다. 문화원 SNS에는 내 생애 최고의 하루였다.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하니 더 좋아졌다는 메시지가 수십 건씩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와 작은 조명을 켠 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박준호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라스 씨가 소개해준 연락처를 통해 영상통화를 걸었고 화면 너머로는 따뜻한 미소를 짓는 아저씨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나스라고 합니다. 아저씨가 그날 보여주신 친절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큰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준호 씨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맙구먼. 내가 한 일이 대단한 건 아니지. 근데 라스가 이렇게 멋진 청년으로 자란 걸 보니 내가 더 기쁘네. 스웨덴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한국을 좋아해 주신다니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북유럽의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이 한국까지 닿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따뜻한 문화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겠다고요. 단지 한류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을 공유하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한국이라는 문화가 저에게 단지 외국의 콘텐츠가 아닌 하나의 가치가 되었듯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도 그런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단순한 유행을 넘어 마음을 움직이는 한국 문화의 힘 여러분도 경험한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있다면 꼭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 공간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클릭 한 번이 또 다른 한국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